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아직 닉네임을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프닝에서 닉네임을 정하겠지만 일단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떨고 있네요. 굉장히 떨고 있는 작가님 소개를 하기 전에 닉네임을 못 정해가지고 뭘로 저는 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캥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캥거루 작가님. 네. 그래서 저도 동물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호랑이 띠거든요. 네. 그래서 호랑이 작가, 타 작가, 타이거 작가. 타이거 작가. 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타이거 작가님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네. 타이거 작가님 모셨고요.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편한 대로 오픈하고 싶은 만큼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저는 한줌단이고요. 네, 좋은 소개입니다. 네. 네. 12년 차 라디오 작가입니다. 네. 12년 차 라디오 작가이신 저희 타이거 작가님을 모셨고 저랑은 안지 그래도 은근히 몇 년 됐죠. 작가님을 제가 섭외를 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작가님 프로그램이 상을 받는다거나 할 때 한 번씩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너무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온 모든 개들을 다 보셨고 네. 저희 집을 스쳐가는 개들도 다 보셨고 네. 라디오 작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저에게 있었던 빅이벤트 네네네. 라섹을 할 것인가 라식을 할 것인가 스마일 라식을 할 것인가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같은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라식 하신 지 지금 몇 년 차 되셨죠? 제가 6년? 7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 6년 정도 됐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해야지 계속 하고 있다가 뭘로 할까 하던 차에 제가 그거를 트위터에 올렸나요? 맞아요. 네, 트위터에 올린 걸 보고 카톡이 와서 작가님 여기 가세요.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눈뜨게 해주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된다고. 안과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스케줄도 되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전화를 하자마자 다짜고짜 상담하시는 분이 검사하고 바로 수술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지금 처음 전화하는 건데 그래서 검사만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지금 그 땡땡땡 원장님한테 받으려고 지정을 하신 거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이분은 지인이 소개해 주셨어도 할인도 안 되고 뭐 아무 이벤트가 안 된다라고 해서 엄청난 신뢰감이 또 거기서 생겨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분이 명의구나 해서 오늘 이제 그 상담을 받고 검사를 2시간 동안의 검사를 받고 고생하셨죠.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이 한 1분밖에 대화하지 못했어요. 저번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저번에도 비슷했어요. 그분이 사실 지금 있는 병원 말고 단독 원장으로 계시던 병원에 계실 때 저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굉장히 뭔가 나는 대체 선생님을 언제 뵙는 걸까라는 의문을 저도 1시간 45분 동안 그냥 돌려지는 거야. 계속 여기 옆으로 가세요 하고 계속 온갖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제 이러시군요 하면서 어떤 수술이 맞을 것 같네요 하면서 제 눈을 한번 봐주시는 건데 저도 그때 사실은 저의 핏줄인 저희 언니가 수술을 그 선생님께 받아서 언니는 어떻게 알고? 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언니도 아마 직장 동료의 추천이었을 거예요. 이 추천이 이제 그 위로까지 올라가는데 저희 언니는 렌즈 삽입술을 했고 저는 라섹을 했고 이제 혼세님도 곧 스마일 라식 하게 되시는 거죠. 같은 아버지를 모시게 됐죠. 이분을 이제 원장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병원 구조가 한쪽에 진료실이 쫙 있는데 원장님은 또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만 좀 VIP로 가는 느낌. 그래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멋진 결정하셨습니다.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 저 잘합니다 이런 건 안 하시는데 수술을 받고 눈을 살펴보실 때마다 수술이 굉장히 잘 됐죠? 잘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환자들의 결정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결과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금도? 네. 지금 저는, 6년 됐는데 뭐 불편하신 거 없어요? 사실 저는 수술을 하자마자 외국을 가게 돼가지고 그 네. 비행기 안에서는 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옥을 보셨겠네요. 내가 미쳤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네. 수술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있는 부작용일 수 있다고 했고 네. 그때 저는 수술 직후에 1.5로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 시력이겠죠. 그걸 되찾았고 그 전에 저는 10살 때부터 안경을 끼고 10년 정도 안경을 끼고 렌즈를 13년, 12년 정도 네. 착용을 했었어요. 그 상태에서 받았는데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운전이랑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거 저희 알바거나 뽀찌 받은 거 왜냐면은 없다고 안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런 제가 어떤 서비스를 얘기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약간 이런 걸 추천해줘서 늘 좋지만은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개개인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맞아. 저도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하는데 혼세님이 수술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시길래 네. 이 수술은 제가 너무 만족감이 높아서 자신 있게 추천해드렸던 그리고 사실 뭐 공답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게 그냥 되게 공장형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워낙 유명한 맞아요. 곳이고 그 중에서 약간 메인 원장님들 중에 한 분 뭐 이런 거라서 네.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검색창이나 이런 데 쳐도 나오는 거여가지고 뭐 나만 아는 막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가봤을 네. 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너무 수술하기 좋은 눈이고요. 너무 괜찮고 다 좋고 뭐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우리는 1.0을 목표로 수술할 건데 네. 뭐 나이가 조금 더 어렸다면은 뭐 좀 더 위를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나중에 노안이 온다거나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시뮬레이션 하듯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수술이 끝나고 며칠 지났는데 너무 잘 보인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약간 잘 보인다. 어. 좋은 거예요. 약간 잘 보인다.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나이 들어갈 때 네. 오래 간다고.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다. 이거는 경험해봐야 네. 이 말씀이시구나 할 네.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너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그 위압감이 있어요. 선생님이. 맞아요. 나 바쁜데 네. 내가 할 말을 먼저 할게라는 그게 있는데 쭉 얘기하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네. 얘기하시는데 혹시 밤에 운전할 때 빗번짐 같은 거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안 들리니까 다시 한번 자신. 그래서 너무 더 쫄아 들어가는 네. 거예요. 저기 나중에 밤에 운전하고 이럴 때 빗번짐 있을까요?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시고 제가 그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말한다는 게. 근데 아시잖아요. 선생님 캐릭터를 네.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맞아요. 그분이 되게 막 호랑이 선생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인자하시게 생겼는데 네. 약간 자부심, 자신감 때문인지 네. 약간 저도 이렇게 위축이 돼요. 사람 쫄리는 게 있더라고. 네. 근데 내 눈을 또 맡겨야 되니까 또 말은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게 있죠. 네. 그래가지고 덜컥 예약을 하고 다행히 라섹과 라식과 스마일 라식이 다 된다라고 해가지고 스마일 라식을 또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가격 말고는 뭐 큰 단점이 없나요? 그랬더니 별로 단점이 없다 그래가지고 눈이니까 너무 네,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해서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은 렌즈를 끼지 않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감동적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수술 일정이 V리그 개막 한 4, 5일 전이에요. 그래서 생눈으로 그 다음에 희진 공주를 봐야 된다. 우리 대장을 봐야 된다. 김희진 선수를 볼 때 희진 선수와 나 사이에 그 사이에는 콘택트 렌즈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따위 없어 이제. 나의 어떤 내 안구와 내 최애 사이를 렌즈가 가로막고 있었다면은 이번 시즌에는 좀 생눈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멤버십 구매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비시즌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결과 진짜 좋으실 거고요. 좋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저는 렌즈 때문에 밤에 그러니까 한 아침에 착용하고 나가면 뻑뻑해져서 눈앞이 뿌얘져서 빨리 네.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맞아 술 먹다가 네. 야 눈이 찢어질 것 같아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인공 눈물 넣을 때 이렇게 뺨으로 흐르면 되게 없어 보이는 그것도 몇 번 당해보고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저도 큰 결심을 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네.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만족도가 높으실 네. 거예요. 저 아직 계속 뭐 팔로 나온 사람 같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영상은 봤거든요. 왜 시뮬레이션 영상 네. 있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한다. 여기를 네. 째서 이렇게 한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게 안 무서운지. 아, 저 무서운 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눈이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고정하고 있나요? 기계 같은 걸로? 네. 오. 네. 그쵸. 중간에 감기면 안 되니까. 그 보는 거잖아요.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근데 그 기억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지워졌지? 별로 저는 아프다거나 네. 아픈 건 1도 없어서 네. 놀랬어요. 이렇게 안 아파도 되나? 수술 정말 하신 거 맞나요? 약간 나오고 나서 바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네. 내가 당한 건가? 이러면서 뭘 하신 건 맞나? 약간 이랬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한 이틀째부터 조금 통증이 있긴 있었어요. 저는 라섹이었는데. 네. 라섹은 근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안 아파서 할만하네 이랬다가 한 이틀째 밤에 아프구나 이렇게 되다가 정말 잘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게 잘 보여서 네. 좀 놀랐어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내 생눈으로 저게 보이는 거군. 그리고 뭐 안경 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다. 라면 먹을 때, 뭐 겨울에 버스 탈 때 그 동그리 안경 안 댈 수 있다는 거. 네. 더 이상 메이크업한 얼굴에 안경을 얹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거 너무 좋고. 맞아. 여행 갈 때 렌즈 따로 안 챙겨도 된다는 거. 지금 제가 네. 라식이나 라섹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정리 컨설턴트 분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분들이 정리하는 걸 참견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버리는 것만 하고 뭐 지금 왜 거기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넣어주세요는 안 했거든요. 제가 네.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여기 앞칸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콘택트 렌즈 통이 한 통이 있는 거예요. 한 서랍을 차지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행 갈 때마다 사니까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편의점에서 사온 그 조그만한 렌즈 세척액이 너무너무 아깝고 맞아요. 그랬어서 그거를 보고 진짜 해야겠다고 더더욱 결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계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결정을 얼른 내리셨고 네. 그래도 다행히 빨리 병원 네. 알아보신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잘 되기만 하면 네. 그래서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생눈으로 열심히 배구를 보러 다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네. 지금 작가님이 라디오 작가님으로 네.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활동이라고 할까 약간 부끄럽네요. 작가들은 항상 이렇게 어떨 때는 작가라니 부끄럽다 이런 말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이크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네.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하고 있어요. 비욘세 시작할 때 제 마음이었어요. 뭔가 그 백스테이지에 있다가 뭔가 내가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들으면은 되게 관종이다. 그 좀 작가들 사이에 그렇게 나서는 거를 미덕이 아닌 걸로 보는 분위기가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작가는 특히나 네.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지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너는 뒤에 있어야 되는 스텝이지 왜 네가 앞에 나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 스스로도 네. 그렇게 막 반기거나 그렇게 안 했었는데 저는 근데 혼세님의 방송은 근데 저는 책 쓰는 작가님으로 먼저 알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도 방송을 만드시네 이렇게 알게 됐고 방송까지 알게 된 거라서 혼세님의 방송을 들으면서는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저분은 타고나길 방송을 해야 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작가님이 비욘세 시작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셨더라고 이게 아니라 네. 저 사실은 청취자예요 했을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십몇년차 라디오 작가님이 듣고 계시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걸로 왜 들으시냐고 그때 처음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저는 거의 첫 회부터 들었죠. 그쵸. 올라왔을 때부터 쭉 들었는데 이걸 티를 안 내고 있다가 말씀드린 게
그 아베크 사장님 네, 방송분을 듣고 저도 그분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는 분 두 분이 하시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때쯤 내가 나서야겠군 이러면서 저 사실은 쭉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너무 티를 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들으셨어요? 처음에 그냥 아는 분이니까. 정말? 네. 그런 이유로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거를 놀리지 않고 이제 기다리다가 저희 방송은 그리고 웃음소리가 막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버릇이에요 진짜. 네. 녹음실에서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된다는 그것 왜냐면 때문에. 거기는 콘덴서 마이크 쓰니까 네. 크게 웃으면 진짜 그게 생방으로 나가서 맞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조율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웃음소리 나가는 거 너무 좋고 네. 그거를 볼륨 조절을 하니까 편하게 하셔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걸 처음에 들으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진짜 약간 중구난방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작가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프로예요. 네. 라디오 작가라서 썼던 글을 고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진 못해요. 진짜로.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처음 저는 섭외 드릴 때 그 걸어서 환장 속으로로 저는 이렇게 하면 누군지 다 나오는데. 생각 잘해야 돼.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돼요. 될 대로 해라. 네. 걸어서 한장 속으로를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약간 꿈꿨던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이게 가능한가? 근데 글이 너무 재밌어. 근데 어머님의 새우다리도 너무 재밌고 막 중간중간에 언니 때문에 막 약간 맘 상하셨던 에피소드였나? 막 그런 것도 저도 언니가 있으니까 막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가님 쌍도차녀잖아요. 짐송님에게 TK 차녀. 네, TK 차녀여가지고 짐송님한테 엄청난 그 내적 친밀감이 또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그때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타고나길 말씀이나 글은 진짜 잘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팟캐스트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건 들어야지라고 해서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안 말하고 저도 비혼이라서 비혼주의라서 제 얘기가 재밌겠는데 이런 거를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또 이게 얼마나 더 고마운 일인가 하면서 들었죠. 너무 신기함. 지금 이 모든 얘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처음 듣고 있어요. 진짜 제가 중간에도 이런 거 막 약간 뻐렁치는 날에 작가님한테 말씀을 했었나? 보면 저는 비욘세 덕분에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진 것도 물론이고 그냥 비단 뭐 생리컵에 대해 쓰는 거나 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좀 사고의 폭을 넓혀줬어요. 비욘세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게스트 친구들이 많이 여럿이 나와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방송이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퀄리티 다 들어라. 세상 사람들 다 들어라. 진짜 약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어디든 써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들어라. 세상 사람들 다 들어라. 이 뭔가 비욘세 다 들어라. 이 반복되는 라임도 좋고 다 들어라. 세상 사람들 다 들어라. 말을 못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디다가 다음에 스티커라도 만들 때 다 들어라 세상 사람들 다 들어라 비욘세에서 조그맣게 타이거 작가라고 크레딧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TK 차녀로서 쌍도걸 작가를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꿈꾸던 일일 수도 있어서 라디오 작가를 하시게 된 게 사실 저처럼 원래 수도권 지역에 살다가 그냥 뭐 지상파나 뭐 이런 케이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어떤 감동의 크기가 조금 작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 뭐 한두 시간 거리에 사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본가 사람들은 여전히 TK에 계시면서 그쵸. 이제 혼자 나와서 어떤 메이저 방송사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한 고등학교 때의 타이거 작가님을 돌아가서 보면은 되게 그때 꿈꾸던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라디오 작가는 언제부터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라디오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대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정했네요. 근데 그 전까지 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써내는 선생님.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내 무슨 글짓기 대회? 뭐 이런 데서 장려상 하나만 받아도 나 좀 쓰나? 약간 이 생각이 들면서 소설가 막 이런 것도 써냈는데 결국엔 교사 이렇게 써냈는데 네. 진짜 되고 싶은 게 없다가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너무 좋아했어요. 누구 좋아했는지 쭉 한번 어릴 때부터. 7살 때 김원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아직까지 그 철필통에 네. 김원준 스티커를 도배를 했던 그 제 필통이 생각이 나요. 7살 때? 네. 짱이다. 네. 영재발굴단입니다. 그때부터 네. 덕질이 시작됐어요. 저는 여태 덕질 없이는 못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계속 바뀌어서 잡덕이냐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럼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늘 한 명을 향할 수 있겠어요. 덕들이. 맞아. 니들은 뭐 그럼 연애는 뭐 그렇게 하냐? 이런 마음인 거지. 그렇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는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상관없이 그냥 제가 주는 거지만 그래서 7살 때 김원준을 좋아하다가 네. REF를 좋아했다가 네. REF 최애 누구예요? 이성욱이요. 그쵸. 그리고 그러다가 4학년 때 H.O.T가 데뷔를 하죠.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진짜. 네. 그러다가 그 중에 member 누구예요? 지금 굉장히 개인 그 멤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멤버 누구예요? 씨. 모두의 입구 그 솔직히 그 입기였잖아요. 센세이션이었죠, 네, 진짜. 그리고 그러다가 라이벌인 제키가 데뷔를 하는데 네. 홀랑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이거는 별로 없다. H.O.T를 좋아했다 제키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홀랑 넘어가요. 다들 라이벌이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런 얘기하면 또 서운하실 분들 많지만 근데 뭐 다 어릴 때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반에 저희 TK라고 했잖아요. 네. 반에 40명이 있으면 네. 솔직히 37명이 H.O.T 팬이면 3명이 제키 팬이었어요. 맞아. 그 중에 1명 신화 팬, 2명 제키 팬. 근데 거기는 좀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극단적이네. 많이 극단적이었어요. TK라서 그런가? 구미에서 오신 장우혁 씨가 계셔서 그럴까요? 그 영향도 있을 텐데. 저희 학교 가면 그랬을 수 있으니까 전국에 많은 그 예르키 여러분들 너무 놓여 마시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소속사가 일을 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전교의 제키 팬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 모아봤자 10명. 10명 대 우리는 저 300명이랑 싸워야 되는 범연합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막 점심시간에 제키 노래 나오면 난리 나는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누구 부인할 때 싸울 일이 없었어요. 크게. 10명 안에서 10명 안에서는 좀 한 명씩 배정을 할 수 있는. 배정하고 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친구들 2명 정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또 샜는데 제키로 갔다가 제키가 해체를 했죠. 네. 소속사 때문에. 그 당시에 제키는 최애가 누구였어요? 모든 질문을 고통스러워 계십니다. 지금 안 계신 분? 안 계신 분 아닌가? 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좋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갈 때 같아요. 그때 멋있는 사람한테. 근데 되게 입구맴이잖아요. 예. 왜? 그래서 계속 포장이지. 아니야. 너무 매력 있고. 근데 어쨌든 갔다가 그때 내 인생에 다시는 아이돌이란 없다, 덕질은 없다. 제키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그럴만했어. 너무 그 해체한 과정이 너무 마음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드림 콘서트 가서 막 이렇게 펑펑 울던 것도 아직까지 기억나고. 가셨어요? TK였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울고 불고 막 했는데 엄마도 제가 제키를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아셨어요. 이건 애 보내야 된다. 애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 동네에 오는데. 근데 그게 대구였구나. 아니요. 서울에서 하는데 제가 차를 대절하는 걸 타고 갔죠. 드림 콘서트를 보러 간 거였죠. 그래서 18일날 아직까지 기억나요. 5월 18일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다음날 바로 대절 버스를 막 잡아가지고 20일에 바로 토요일에 하는 드림 콘서트를 보러 서울에 올라오고. 그때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버스 대절하는 것도 입금하면 입금증 맞아요. 순서로 맞아요. 차가 바뀌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구 시민회관 앞에서 차를 탔던 기억이. 부산은 49장 앞에서 많이 탔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드림 콘서트를 보러 내려오는 길에 나는 이제
다시는 누구의 덕질도 하지 않겠구나. 내 평생 아이돌 뭐 좋아하는 연예인 제 네. 끝이겠구나 했는데 조영구 씨 차는 안 부셨어. 거기는 가나만. 그 옆을 이제 보면서 왜 저래 하면서 계속 전 차에서 보긴 봤어요? 그 차 박살나는 거 보시긴 보셨어요? 늦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 대절버스를 놓치면 안 돼요. 대절버스에 올라탄 다음에 네. 우리 오빠들 막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난리가 나고 쟤 왜 저럴까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그 난리였다는 거를. 어쨌든 여러분 화가 나셔도 차량 파손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뭐 소속사 사장의 차다 네, 뭐다 그런 뭐 줄 알고 네. 근데 소속사 사장의 차였더라도 여러분 안 된다는 점을 왜냐면 덕질하는 분들 많은 분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돌덕질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파손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 사과를 했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으니까 다들 마무리는 뭐 잘 된 거고. 다들 힘들었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 덕질이 쉬지가 않네요. 네. 그러다가 신화한테 갑니다. 네, 신화한테 갑니다. 그래도 꽤 메이저를 쭉쭉쭉 지금 김원준, REF, H.O.T, 제키 신화면 거의 지금 현대 음악사를 신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3집 때부터 좋아하니까 이 거슬러 갈 게 많더라고요. 1, 2집 3집이 T.O.P죠? 아니요. T.O.P가 2집이고 3집이 온리원. 온리원인가? 온리원. 네, 온리원인데 독특하게 All Your Dreams라는 후속곡을 할 때 좋아했어요. 그 파인애플 머리라고 신혜성 씨가 굉장히 싫어하는 머리가 있는데 그때의 신화를 좋아하다가 그때 누구 진짜 근데 다 입구매매 다 센터 좋아한다. 메이저 취향이시네. 이게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다가 그냥 훅 반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멤버 이름은 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사회면에 가신 분들도 또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다가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혹시 K-팝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알아요. 유빈 씨가 아주 잘생겼죠. 네. 그때 유빈 씨한테 입덕했죠. 아니에요. 유빈 씨 센터인데? 거기는 유빈 씨는 아니었고 거기는 두 멤버를 좋아했어요. 우현이라는 멤버와 이현 씨라는 두 멤버를 좋아했어요. 우현, 이현. 네. 네네네. 이현 씨 이름이 영원이었어요. 맞아. 활동명이 영원이었어요. 네, 이들을 고등학교 때 좋아했다가 그들을 고등학교 때 좋아했다가 그럼 뭐 어떤 활동하셨어요? K-팝 좋아하실 때는? K-팝 좋아할 때는 이제 팬클럽에 들어서 당당히 처음으로 팬클럽을 들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팬클럽까진 못 들었어요. 팬클럽 엄마가 이름이 뭐였어요? 궁금하다. 팝콘 잘 지었다. 팝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MZ 선생님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K-팝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옛날에. 주영훈 씨가 만든. 정말? 네, 주영훈 씨가 제작한 남성 5인조 아이돌이었어요. 진짜 그러면은 노래 무조건 좋았겠네요. 좋았죠. 젊음이라는 노래 아직도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 신기루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신기루 한다. 맞아요. 약간 몽환적인 그쵸.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는 저도 막 밴드 음악에도 빠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연예인을 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으면 기회가 진짜 없어요. 뭐 012 콘서트? 맞아. 012 콘서트, 환경 콘서트. 그런 거 해야 가는데 그것도 전날 가서 밤새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막 맨날 녹화하고 음반 듣고 이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잡지 모으고 막 이런 팬레터 보내고 이런 걸로 성이 안 차서 이 덕질이 근데 그러면 본인한테 지칠만도 한데 저는 계속 덕질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일하는 사이가 돼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 이렇게 돼서 맞아. 그냥 한 번쯤 생각했다가 에이 이러면서 지우다가 그러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제가 대학에 빨리 적응을 못했어요. 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좀 빨리 다른 데 눈을 돌리면서 그때 막 밴드 음악에 빠지고 그때 알바하면서 주말마다 막 서울에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알바를 해보면 될까? 라는 생각을 그냥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럼 내 일도 이쪽으로 정해볼까 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면 저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들었어요? 언니랑 같은 방을 썼는데 언니의 영향이 커요. 저도. 언니가 늘 약간 공부하고 숙제할 때 틀어놨어가지고 그때 이의정의 FM데이트, 박소연의 FM데이트 이런 거 듣다가 생각해보면 제키도 MBC에서 라디오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제키 FM 플러스라고. 그런 거를 맨날 밤마다 듣다가 그냥 라디오가 저한테는
되게 막 새롭거나 낯선 매체가 아니니까 네. 대학 때도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라디오를 끼고 살았어요. 학교 갈 때, 뭐 끝날 때, 그리고 남들은 막 술 먹거나 동아리 활동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에서 약간 조금 많이 아싸가 돼가지고 혼자 도서관에 있는 데가 많았는데 그때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오프닝 필사하고 정말 책 보면서 내가 작가가 그때부터 꿈도 컸죠. 그때 내가 작가가 되면 이런 걸로 오프닝 써야지 막 하면서 글귀를 막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덕질이랑 어쨌든 라디오 덕질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도. 그때 이걸 덕질이었죠. 어떻게 이기냐고. 개발자로 치면 그냥 맨날 코딩하면서 놀던 애가 개발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내가 초라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적응을 못해. 네. 근데 그렇다고 때려칠 용기는 없어. 어떻게 시간은 때워야 돼. 너무 일찍 집에 가면 엄마가 왜 너는 벌써 왔니? 라고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사람이랑 어울리기는 싫고 막 이렇게 되니까 혼자 틀어박혀서 라디오를 엄청 많이 듣고 책 보고 네. 뭐 영화도 보고 잡지 같은 거 미친 듯이 보면서 거기서 막 좋은 글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막 다 이렇게 메모장에 모아놓고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오프닝 필사하면서 그러면서 대학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꿈이 난 이걸 해야겠다. 그때 확실해졌죠. 그게 대학교 1,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해야겠다 했을 때 그때 그래서 알아봤는데 라디오 작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채가 없어요. 맞아요. 모든 작가가 공채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고 했는데 저는 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진짜 방법이 없어서 막 알아봤는데 그러다 누가 MBC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거기에서 이제 작가 양성하는 반이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줄을 잡는 거죠. 네. 거기에 현직 작가님들이 선생님으로 오시니까 네. 거기에서 뭐 우수한 학생을 그러면 너 어디 자리 났다고 하는데 막내 작가로 지원해 볼래? 하면서 길을 터주는 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길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되니까 혹여나 제가 아카데미 갔는데 취업을 못하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다른 데라도 할 테니까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또 남은 학기 동안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요. 내 꿈은 따로 있는데 네. 졸업장을 위해서 이걸 다니고 있는 게 너무 그럴 수 있겠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다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의미 없어서 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잘 빠진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디오 작가에도 한 번 꽂히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근데 만약에 라디오 작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아카데미에 갔는데 거기에 정말 너무 우수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 그냥 여기에서만 내가 라디오를 좋아한다 할 뿐이지 진짜 잘 쓴 친구들이 많으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내가 너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라디오 작가만 바라보고 있었나?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러면서 호주 워킹을 갔어요. 갑자기 내 전형적인 방송 작가의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세상을 넓혀주면 거기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직업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라디오 작가를 너무 좋아하니까 약간 멀어지게 되는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호주로 갔는데 진짜 어이없게 제가 거기 가서 한인방송국 라디오 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런 자리는 어디서 나요? 그것도 되게 경쟁률 높을 것 같은데 호주에 한인이 엄청 많이 사시잖아요. 저는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그것도 일자리를 찾다가 올라왔을 거예요. 한인 방송국에 사람을 찾는다 이래가지고 근데 방송은 좋아하니까 해볼까? 근데 그게 무보수였는데도 그냥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그때 아예 굳혔죠. 나는 어디 가서도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귀국해서 빨리 졸업하고 영화 같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도망친 데서도 될 거면 일단 해보거나 만약에 들어갔는데 내가 꿈꾸던 게 아니더라도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 싶어가지고 와서 아카데미 갔다가 아카데미 6개월 과정이었는데 3개월째 저는 취업이 돼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와. 너무 길었죠? 아니요 원래 이런 들으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듣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한번 아프면 큰돈이 들어가는 치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특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속 세균과 남아있는 프라그까지 제거하려면 각을 사용은 필수인데요. 인공적인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나중엔 더 강한 구취를 유발하는 기존의 가글들 때문에 가글 사용을 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취의 원인부터 해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해줘야 하는 가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손으로 구매하는 가글이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을 전부 배제한 테라브레스는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로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병이 팔리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글 부동의 1위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테라브레스를 검색해보세요. 근데 네. 저도 방송작가 아카데미를 갔어서 이제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저도 MBC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어쨌든 집이 경기도에 있고 엄마 아빠 집이 경기도에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냥 아카데미 학비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내 거주지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저도 그때 취업을 되게 일찍 하긴 했었지만 그 뒤에 동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특히 작가 초년생 때는 너무 월급이 너무 작고 제대로 못 받을 때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그거에서 막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고시원비를 낼 수 있냐 없냐.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사회 초년생인데 무슨 보증금이 얼마나 있어서 그럼 막 55만 원 하는 고시원 이런 데를 가고 그러는데 이미 아카데미를 다닐 때도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고시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똑같이 선배한테 까이고 구를 때 그 친구들은 이걸 되게 놓고 떠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이게 뭐 생계유지도 안 되고 난 지금 되게 마이너스고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혼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고 이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는 근력이 뭐 근력이라기보다는 아무리 근력이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뭐 월세도 못 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피로감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똑같이 작가가 됐다고 해도 어떤 각오나 한 노력이나 이런 게 진짜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다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쵸. 그때 약간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저랑 똑같은 대학 졸업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은 뭐 연차, 뭐 휴가, 뭐 상여금 모든 걸 챙겨받고 월급도 분명 나보다 확연히 차이가 날 텐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만족도가 컸어요. 그래도 너무 꿈꾸던 거여서. 네, 꿈꾸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던 메인 언니가 제가 그 필사했다고 했잖아요. 대학 때. 그때 너무 좋아했던 오프닝 몇 개는 늘 다이어리 옮길 때마다 적었는데 그중에 한 작가님이셨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언니 그때 그 프로그램 언니가 쓰셨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 지금 일하는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라는 약간 동기부여를 중간중간에 계속 받아서 네,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희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월급도 그렇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작가 환경에 맞아. 실망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랑은 다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또 옮겨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 분명 나보다 더 잘하거나 아니면 그 능력이 분명 있는 친구인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간 친구들도 많아요. 작가를. 저도 딱 그런 거를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일했던 팀에 옆 팀에 있는 친구가 혼나는 소리가 맨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이
그냥 가벽 같은 걸로 맞아요. 설치해 놓은 파티션만, 회의실이 네. 이제 있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혼나는 얘기를 막 이렇게 들어봤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랑 같이 일했던 이제 분이랑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선배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게 많았다. 네. 그리고 너무 정말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많은 거를 가르쳐야 됐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못 따라온 게 많았고 그러니까 뭐 선배 입장에서야 당연히 답답한 게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 생활을 회사에서 처음에 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그냥 그렇게 막 긴박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사원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뭔가 하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회사가 갑자기 막 뒤집히고 막 대회 이미지가 손상되고 이런 일이 있기는 되게 어려운데 방송은 뭘 잘못하면은 진짜 막 세트장에서 난리가 나고 맞아요. 막 뭐가 없고 이러면 네.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뭔가를 저도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서 인큐베이팅이 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작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운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뭐 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어도 문자로 요약해서 네, 얘기해서 정리. 그거 왔다 갔다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똑똑했던 게 아니고 다른 작가 3, 4년 차가 갖고 있는 그냥 사회생활의 기본 상식 같은 거를 이제 회사에서 배우고 넘어왔으니까 네. 막내 때 덜 혼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운 좋게 많이 만났고 저도 저지만 잘하셨을 거예요. 작가님이. 근데 이제 친구가 혼나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 친구 때문에 뭐 팀이 고생했던 이야기 같은 걸 들어보면 분명히 팀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누가 봐도 너무 이건 진짜 펑크다 사고다 할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네. 근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다른 결로 가르쳐주는 선배님을 만날 수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 팀이 그렇게 너무 긴박한 팀이 아니었으면 맞아요. 조금 그 팀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팀이었으면 지금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6개월만 버티지. 네, 그게 진짜 다른데 맞아요. 1년만 버티지 6개월만 버티지 이런 생각을 저도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저도 막 아카데미 동기들이랑 되게 긴밀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지금쯤 와서 어떤 프로그램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이름을 보면 너도 잘 버텼구나. 그러면서 한 번씩 진짜 오랜만에 그냥 문자하면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네 이름 봐서 잘 지내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참 잘 이겨내 왔다라는 생각이 이겨냈죠. 이겨냈죠. 네. 그래서 라디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요. 있죠. 특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많을 거예요. 이런 듣는 매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제가 라디오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말하기가 여러분 홈레코딩의 묘미긴 한데 지금 밖에서 좀 차량들 간의 싸움이 조금 붙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라디오를 작가. 꿈꾸는 분들. 그래서 저도 할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라디오 어차피 이제 망해가는 건데 왜 라디오에 지금 뛰어들려고 하냐. 차라리 TV를 가라. 네. 뭐 저 들어오고 이제 종편 생기고 요즘엔 다 유튜브를 하니까 라디오 작가 그러니까 앞날이 없지 않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라디오 작가 하겠다고 오면 일단 너무 기특하고 마치 그 흉부외과를 하겠다는 레지던트나 인턴을 보는 아니면 본과생을 보는 어떤 그 흉부외과 과장님의 마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데 그쵸. 힘들다고 하지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래도 저희끼리의 자부심은 그런 건 있어요. 재난 방송이라든가. 맞아.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이 났을 때 나라에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는 건 라디오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도 전파일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일 것이다 라고 믿고 하고 그런 방송을 중간중간에 할 때도 약간 사명감 같은 걸로 해요. 진짜 지금 바깥 상황이 너무 궁금한데 라디오밖에 못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라디오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도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명절에 시내 교통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속보로 나갈 때도 있지만 DJ가 멘트로 넣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막 카카오냅이나 이런 걸로 빠른 길 찾고 이러는 게 사실은 그게 익숙한 세대들만의 일이라서 맞아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 라디오를 듣고 가면서 거기에서 막 야 어디가 막힌대 어디에 사고가 났대 하면은 그걸로 피해가는 분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평등한 매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라디오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택시를 못 잡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어플로 먼저 다 선점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 걸로 잡는 거라 생각 못하는 어르신들께서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 글 기사 같은 것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라디오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잠 안 올 때 진짜 내가 취업이 될까? 라디오 작가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저는 그때 이번 얘기를 해도 유희열 씨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유희열 씨 라디오 들었는데. 네, 라천을 너무 열심히 들었는데 저는 음악도시 들었어요. 일단 오프닝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네.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네. 네. 저는 사실 음악도시는 소라 언니의 음악도시를 듣고 컸는데 유희열 시장님이시죠. 그쵸. 예. 그러니까 저 그때 라천에서 유희열 씨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안 잊혀지는 게 네. 밤 12시에서 2시까지 하는 방송이어서 그때도 저 같은 이런 취업 안 되는 청소년들 얘기가 그 청년들 얘기가 진짜 많이 왔어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를 살았다. 솔직히 대학만 졸업하면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디든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힘들지 않은 세상을 살았는데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와 놓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가 어디 가서 구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꼭 나한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맞아.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라디오인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저희 DJ도 그런 멘트를 너무 잘해주세요. 모든 사연에 훌륭한 면부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DJ거든요. 맞아. 네, 얘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챕터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DJ로 있는 한 저는 라디오는 안 망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김이나 작사가님이 DJ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저는 이제 되게 어떤 자주는 아니지만 손편지를 한 번씩 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다가 썼던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손편지도 진짜 길게 씁니다. 거의 에세이 3편씩 이 정도로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신뢰가 아닌가 하지만 이겨내시겠지. 네. 손편지를 한번 쓰는데 그때 네. 썼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가 얼마나 되게 멋진 매체인지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제가 제일 잘 알죠. 그 자부심이 있고. 네. 근데 팟캐스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편집할 때 보면은 특히 당연히 어떤 자연인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혐오 같은 게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다시 들을 때도 그렇고 네. 나 왜 저렇게 얘기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편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집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편집할 수 없는 생방송의 라디오로 나간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말을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담을 감수하고 매일매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는 들어오는 것들을 사연을 보고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쳐서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그중에는 내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니까 이런 그쵸. 관점에서 들었으면 누군가는 상처받았으려나 했는데 그게 편집권이 자기한테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이미 방송은 다 나가서 그쵸. 그걸 편집할 방법이 없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엄청난 용기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그 비욘세를 비롯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들을 딴 사람들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우리끼리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우리끼리는 이런 콘텐츠는 불편해. 이런 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잘 돼야 돼. 응원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결속력이 좋아서 듣는 게 있고 저도 그래서 뭐 여운의 노숙자나 뭐 비밀보장이나 밀림의 이런 걸 열심히 듣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만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알고리즘의 시대를 사니까 유튜브도 네. 맨날 보던 것만 보고 뭐 트위터 피드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리고 팟캐스트도 내가 고른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을 했더니 내가 30대, 40대 여성과 어떤 뭐 되게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많이 듣게 됐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일한 건 라디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사연 같은 게 올 때도 네. 뭐 60대 남성 화물차 기사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물론 여성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이제 다른 건데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상처받은 것들 힘든 것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넘기는 동안에 그냥 소소한 일상은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회가 있어서 듣겠어요. 뭐 옆집이랑 막 이렇게 소통하는 맞아요. 시대도 더 이상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이런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랑 내가 듣기로 선택해서 알고리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라디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TV를 켜서 예능을 보더라도 째핑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는 게 톤이 한정돼 있는데 라디오는 별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도 70년대 60년대 노래까지 막 다 들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막 뉴스도 다 같이 보고 뭐 신문도 보고 물론 그것도 선택된 것들이지만 근데 지금 38살이 와서 생각했을 때는 진짜 나랑 세상이랑 연결해주는 유일한 창이 라디오밖에 없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돼서 그 얘기를 이제 편지에다가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고 뭐 여성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그 얘기만 하고 있기도 하더라. 그것만 보고 그 얘기만 하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뭔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라디오를 들을 때 좀 느끼는 편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가끔은 이제 이런 얘기가 와 이건 진짜 기성세대 얘기다. 네. 이건 정말 유자녀 위주의 어떤 사연이다. 그러니까 사연자가 본인 얘기를 보낸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좀 오히려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이야기만 막 달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진짜 라디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TV도 할 수 없고 유튜브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멋진 매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저도 되게 놀라운 게 이게 너무 밀접한 매체다 보니까 네. 정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 누구의 마음도 안 상하게 하고 싶어서 되게 맞아. 좀 많이 신경을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나 뭐 정말로 그냥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여고생, 여대생이란 말을 쓰는데 그게 누구한테는 왜 남대생이랑 안 쓰면서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걸 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면 너무 밀접해서 그들의 일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좋아한 것 같아요. 라디오를. 그러면서 막 진짜 저는 날짜 바뀌는 거, 뭐 날씨 바뀌는 거, 요즘 고등학생들의 시험 기간인 거, 그래 요즘 벚꽃이 피기 시작했구나 어디는 이런 걸 다 사연으로 봐요. 맞아. 저는 왜냐면 라디오로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깨어 있어야 되는 직업인데도 일단 원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세상 바뀌는 거, 뭐 나뭇잎 색깔 바뀌는 거 이런 거 못 보고 있는데 그날 딱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사연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오늘 뭐 낙엽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이제 은행잎이 뭐 이런 거 오면 맞아. 이제 그런 계절이구나 오고 뭐 아이 학원 가서 뭐 시험 뭐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이러면서 수능이 100일이구나. 네, 그런 것도 알고 뭐 우리 애가 뒤집기를 몇 개월에 애기는 뒤집기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
신영 언니가 네. 그 청취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괜히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한테서 인생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도 1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때 되면 이거지 그렇지 이러면서 진짜 책이랑 영화 못지않게 청취자들 사연으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도 청취자 입장이 네. 되고자 한뇽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연도 몇 번 보냈었는데 보면 사연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각오를 해야 되고 행여나 내가 말재주가 없는데 이거 안 뽑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고 아 괜히 썼나? 막 이런 거 남이 안 궁금해할 텐데 부터 시작해서 근데 늘 꾸준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그 어플을 켜서 데이터를 써가면서 뭐 사연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고 뭐 참여해주세요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네. 어느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할 때 솔직히 못 느껴요. 왜 사연을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방송을 듣고 있으면 그게 진짜 보통 수고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 그들이 맞아. 그렇게 하나하나 보내서 나한테 세상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슨 복을 타고난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진짜 옛날에는 문자 사연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제대로 가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라디오마다 어플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MBC 미니, KBS 콩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뭐를 보냈어. 근데 내 건 읽히지 않았지만 내 위아래 사람이 읽혔으면 어쨌든 제작진은 이것을 보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게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게 DJ에게 읽히지 않아도 그냥 제작진이랑 나랑 거기 있는 뭐 모든 제작진을 내가 막 아는 사이고 이런 거 아니지만은 그냥 이걸로도 응원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사연 보내주세요 했을 때 저는 이런 일 있었어요 저런 일 있었어요 하면서 했을 때 어떤 건 야 이거 되게 웃기다 하면서 고르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도 제작진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하고 아이템을 냈을 때 너무 시청자 반응이 없거나 뭐 댓글이 없거나 이러면 그게 되게 주눅이 드니까 어쨌든 내가 아이템을 골라서 냈는데 나도 작가니까 내가 낸 아이템인데 너무 그게 없어도 약간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뻘쭘함도 맞아. 있을 나 감 없나? 나 감 없나? 심지어 그게 후배라면 더 할 것 같고 아유 이걸 괜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 결속력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청취자들 사이에 맞아요. 그런 게 라디오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여나 뭐 걱정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다 봐요. 진짜 사연 다 봐요. 그러니까 뭐 10,000개가 오든 몇천 개가 오든 몇백 개가 오든 다 보고 그 시간에 소개가 안 되는 건 직전에 비슷한 사연이 소개가 됐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하시는 분이라 읽혔던 이름이 또 읽히면 안 읽혔던 분들은 왜 뽑는 사연만 뽑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의 저항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그런 걸 고려해서 이분 사연이 다른 데 왔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되는 사연도 많기 때문에 진짜 다 봐요. 네, 그래서 아까운 사연도 있어서 여기에 전화 인터뷰를 해서 조금 살을 붙이거나 다른 얘기를 더 들어서 뭐 다른 코너에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가니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신 거는 진짜 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욘세도 마찬가지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비욘세로. 네,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유퀴즈 나왔을 때 라디오 작가님 나와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나도 나중에 나도 타이거 작가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생각했던 게 아니 매일 써야 되는데 오프닝 아이디어 어디서 가져와요? 이게 아마 되게 너무 진부하고 처음 들은 질문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근데 그래도 너무 궁금하고 그 라디오 작가 지망생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오프닝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어요 보통? 와 이걸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은 또 처음이긴 한데 진짜 저도 고민이에요. 정말 거기서도 그 작가님 김신욱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로 밥 짓는 얘기 한다 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두렵고 맞아 그게 이제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부연을 드리자면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쌀로 밥 짓는 얘기를 한다. 이게 작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굴욕적인 평가다. 되게 뻔한 얘기 써서 하나마나한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 모두가 다 아는 얘기.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럼 쌀로 밥 짓지 뭘로 밥 짓냐 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셔서 그렇지 라고 저도 응원을 받았는데 네. 저는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신문도 종이 신문도 보고 네. 영화에서 대사에서 뭐 받을 때도 있고 책도 그래서 조금 이제는 약간 서러워졌는데 거리를 찾기 위해 책을 볼 때도 많아요. 너무 뭔지 안다. 그래서 저도 기획 기간에 TV 볼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트 네. 저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서 읽는 것도 있지만 뭔가 하나라도 찾아야 돼. 약간 그러면서 너무 뻔하지 않은 거. 그리고 정말 트위터에서도 많이 네. 얻고요. 또 가사 그냥 듣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저는 종이 신문을 네. 요즘엔 다 인터넷 신문으로 연예 뉴스는 그래서 다 인터넷으로 보긴 하는데 종이 신문을 포기 못하는 게 네. 저는 그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면 제가 원하는 기사만 보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종이 신문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끝장부터 첫장까지는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읽다 보면 우주에 관한 기사도 나오고 쓰레기 관련 기사도 나오고 무슨 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칼럼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읽다 보면 뭐라도 남아요. 그래서 종이 신문을 매일매일 보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도 생각 안 들면 그냥 친구가 했던 얘기를 살 좀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거 얼마 전에 했던 얘긴데 싶으면 또 한 몇 주 뒤로 보내가지고 텀을 좀 두고 해야 될 것 같다고도 생각하고 근데 예전에 선배 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프닝이 쓰는 사람은 되게 멋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맞아. 프로그램의 하루를 여는 거니까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엄청 멋있게 엄청 임팩트 있게 뭐가 여운이 남게 써야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커서를 보고 있으면 너무 겁이 나요. 어떤 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 맞아. 근데 생방은 몇 시간 남았고 나는 무조건 이걸 써내야 돼요. 미루미. 돌아버려요. 미룰 때까지 미룬다고 누가 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가 아무도 안 들어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발상이다. 언니 아무도 안 듣지 예 아무도 안 듣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막 이렇게 그 말 아니잖아 하면서 누가 욕하면 어떡하지? 그건 네 생각이지 하면서 욕을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면 어떤 것도 못 쓰겠더라고요. 맞아. 그냥 아무도 안 들어 라거나 아니면 근데 뭐 요렇게 생각하는 거 요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고 그냥 내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이.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라도 써볼게요 하면 꾸역꾸역 어떻게든 써져요. 그래서 솔직히 늘 100% 마음에 드는 오프닝은 못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데일리잖아요. 매일매일 쓰는데. 그래도 그걸 써야 되는 게 숙명이니까 매일 쓰는데 그래서 이 오프닝에 대해서 저희 DJ가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조금이라도 붙여주면 그게 뭐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요런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다른 의견을 붙여주더라도 전 그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를 그냥 후루룩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프닝 뒤에 하는 DJ들의 멘트가 너무 다 고마워요. 네.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일했던 DJ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죠. 너무 바빠서 진짜 정말 그냥 똑같은 그냥 저희는 매일 다른 원고를 정말 영혼을 갈아서 내주지만 후루룩 그냥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DJ님은 매일 쓰는 글의 어려움과 노고를 너무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쓸 때도 내가 라디오 작가의 숙명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TV 작가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내 글인데 내 글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어쨌든 입을 통해 나가는 건 DJ의 입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아 이건 DJ의 생각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기 맞아. 때문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지 않아야 하고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줘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톤에도 맞아요. 이미지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내 글인데 내 글이 아닌 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DJ에게 너무 감사한 점이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걸어사는 약속으로 때 나오셨었고 작가님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지 느끼지만 그러면은 지금까지 라디오 작가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을 땐 없어요? 아 제가 12년 차라고 했는데 사실 네. 중간에 빈 기간이 있긴 있어요. 꽉 네. 채워서 12년은 아니고 한 번은 제가 호주 워킹도 갔다고 했었잖아요. 네. 영국 워킹 비자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포만두 작가님도 영국을 한번 또 계시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그렇게 중간에 워홀을 그렇게들 가시더라고. 왜냐하면 작가님도 해보셨겠지만 네. 프로그램 하나에 너무 올인이 돼 있어요. 네.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나는 맞아. 오직 이거.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 시간대대로 돌아가고 이것밖에 생각 안 하고 이 출연자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는 게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막 만족감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뭐 시청률이나 청취율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어떤 만족이 아니다 보니까 현타가 오면 내 인생을 찾겠어. 그렇지. 사춘기가 자주 옵니다. 방송 작가분들이 사춘기가 자주 와요. 네. 그러면서 아주 낯선 곳에 그냥 나를 던져보겠어. 완전 새로운 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호주에 간 것도 사실은 영국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막 이렇게 뭐 유학 자금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맞아 어렵지. 네, 제가 그냥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영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호주에 간 거였는데 영연방.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가죠. 왜냐면 영국에서는 돈 벌면서 있기가 되게 맞아요. 그런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호주에 갔었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30에 넘어서도 영국에 가야겠어.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가 아마 제 워홀 마지막 나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 붙었길래 아 이걸 진짜 가? 마라? 하고 있는데 그때 약간 라디오 작가는 막내, 서브, 메인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요. 근데 네. 요즘에는 두 명이서 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서 막내 겸 서브랑 메인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때 서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시기가 되게 아까우려면 되게 아깝지 그쵸. 않아요? 막내로 생 고생 다 하고 이제 좀 너 이제 서브 해도 되겠다 하면서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게 제가 승진이라면 승진이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 너무 저랑 안 맞는 프로그램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부딪혀보면 해야지. 작가가 뭐 그런 걸 따져 이러면서 해봐야지 했는데 너무 저의 한계를 빨리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원고에 너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걸 못 쓰는 사람인데 애써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써내면 DJ가 읽어야 되잖아요. DJ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네. 내가 더 재밌는 걸 못 써줘서 미안한 거예요. 네. 그럼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세게 와서 관두고 영국을 갔어요. 근데 생각이 다시 나서 돌아왔어요. 4개월 만에 돌아와서 빨리 돌아오셨어요.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영국을 그냥 쫙 한 바퀴 돌고만 왔어요. 네. 어차피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없고 뭐 그 한참은 뭐 돈은 있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냥 쭉 돌고 남들의 그런 부럽다 그렇게 떠날 수 있다니 이런 얘기 좀 듣고 후드티랑 뭐 국기 아이템 뭐 마그넷이나 몇 개 사고 당연하죠. 들어왔겠지. 노팅을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도 그때 영국을 촬영으로 처음으로 갔나? 그러니까 그 런던은 촬영으로 한 번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네네. 그때 갔을 때 그 PD님들이랑 다 엄청 되게 친했을 때여가지고 우리끼리 막 우정 후드티 하나 해야 되지 않아? 런던이면 우정 후드티 하나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 맨날 유니언장 그 얘기 맨날 했었거든요. 물론 사진은 안 왔지만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것도 막 그 빅벤인가? 맞아요. 그것도 막 보고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보고 이랬는데 영국이 약간 로망처럼 남는 그런 게 좀 있죠. 비 오지게 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큰 위기였고 네. 그쵸. 그러고
제 발로 나갔다가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한 번 나가니까 사람이 한 번에 어려워. 네. 두 번째 나가는 건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마음이 상해서 나갔어요. 그냥 뭐 지친다기보다 이게 또 방송국의 숙명이겠지만 출연진과 제작진이 아무리 원해도 방송국에서 그 사람 정리해 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PD님들도 어떻게 보면 조직원인 거고 네. 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제작진은 되게 마음이 너무 상해요. 맞아. 이 사람은 맞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만 보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윗분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으면 나도 내 DJ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이건 누구를 위한 정리인가 라고 됐을 때 그때 저희 DJ랑 같이 그냥 나갔어요. 저는 관뒀어요. 멋있다. DJ 따라서 그냥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그때 계속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이 조직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물론 작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그 조직에 속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방송사를 위해 어차피 내 글은 그 방송사의 전파를 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방송사에 기속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네. 그 방송사를 위해 내 글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제 예능하고 있는 친구가 네.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언니 나 작가 그만두려고 라고 얘기하길래 네. 원래 작가는 그런 거라서 그만두는 게 뭐야? 우리는 맞아요. 어차피 프리랜서고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면은 안 나와야 되는 상황도 되게 많고 막 이런데 네가 그만둔다는 걸 너만 하는 거 아니냐? 그만둔 거 너만 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고 그냥 뭐 1년 딴 일 하다가 그러다가 다음 해에 또 하면은 그냥 쟤 뭐 작가가 그냥 뭐 잠깐 피곤했나 보지 맞아요. 뭐 이런 거지. 맞아요. 우리한테 그만두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친구가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맞아요. 자기는 큰일하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들으니까 별로 땡기지가 않네요 라고 하면서 저도 그 뒤로 후배들한테 말했던 게 개편 때마다 사실 작가들은 결정이 나거든요. 네. 더 갈지 안 갈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긴데 PD님들 입장에서도 작가님들이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약간 PD 입장에서 작가를 취한다? 내가 이 작가랑 할 거야를 선택권을 약간 PD들이 더 갖고 있는 경향이 강했어요. 라디오는 특히.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안 그런데 약간 의뢰 입장이 되는 것처럼 나를 원하는 PD가 있어야만 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들도 작가가 없으면 못해요. 방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는데 왜 그들의 결정만 기다리고 그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두 번째 재발로 나가고 다시 돌아온 뒤부터는 좀 뻔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싫으면 말어. 나랑 일하지 마. 나도 안 해. 약간 이렇게 되고 후배들한테도 막 전전긍긍 하잖아요. 네. 언니 개편 되는데 뭐 저랑 PD님이 저랑 같이 하자고 하실까요? 뭐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한 거고 나가서도 일할 거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이게 네. 전부고 막 이거 아니면 나는 큰일 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히 방송 작가로서 몇 년 정도 하면 네. 그 경력이면 네. 다시 일할 수 있다고. 라디오 작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나왔던 아베크 사장님아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너네들 이렇게 뭐 다른 직업이 뭐 쉽다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너네가 이거 했잖아. 어딜 가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아베크 책방을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내가 작가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뭐 문구 뭘 쓸지 이런 것도 다 하는 거다 얘기하셨어서 홍보 문구 쓰는 것도 하고 뭐 연락 돌리는 거 정리하는 거 뭐 행사 어레인지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해도 될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주눅들거나 PD들의 그런 결정에 의해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못하고가 되는 게 저는 너무 좀 깝깝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거는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뭐 작가님들, PD님들 이렇게 있을 때
PD님들이 일하자고 해야 작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요즘은 또 워낙 매체도 많아지고 해서 예전보다 맞아요.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좀 신기한 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들한테 잘 보여야지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나는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 많은데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자기 의견을 막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팀에서는 그렇게 다 막 예스를 해준 분들이랑 더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좋아 보여도 나중에 돌아서고 나서 그 다음 프로를 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저도 같이 일했던 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네. 야 그렇게 그 두 분이 박터지게 싸워놓고 또 같이 하는 거 봐라. 근데 어쨌든 그걸 그냥 좀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걱정해서 나는 이게 걱정이다라는 의견을 냈을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걸 알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사실 계속 편하게 갈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연차가 낮을 때까지만 해도 막 작가료가 5만 원, 10만 원을 더 주려면 더 주고 뭐 안 주면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차라리 더 자기 의견 있고 더 막 그런 애들한테 아 근데 얘는 뭔가 성깔 있어서 이거밖에 안 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페이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작가들이 쌈딱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후배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해도 뭐 그렇다고 모두와 불필요한 언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하나에라도 나를 더 불러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굽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되게 무능해 보일 수도 있다. 본인에게 마이너스일 수도 네. 있고. 왜냐면 네. 결국은 돌아서면 그 다음 프로를 할 때는 도움이 되는 작가를 맞아요. 누구나 고용하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그때 그냥 나랑 회의할 때 맨날 내 편 들어주고 내 입맛대로 해줬던 사람이 중요할지 아니면 내가 못 보는 막 누군가는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을 좋아할지 네. 그럼 그때부터는 다들 가성비를 따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냥 나한테 잘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능력이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데도 어디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팀이라면 그런 팀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되게 굴욕적이기도 하고 그런 팀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되게 사이는 좋은데 네. 그쵸.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PD든 작가든 이 팀에서 오래 일 안 했던 어떤 새로운 인력이 왔는데 네. 걔가 어떤 의견을 냈어. 모두가 화들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 부장님 얘기하실 때 말하는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분위기인 그런 팀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그런 데라도 가야 하는 간절함이 있는 상황이 모두에게 한 번씩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와서 그런 게 뭐 어리석다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닌데 네. 근데 그래도 막상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같이 예스 해준다고 손에 떨어지는 것도 생각보다 없더라는 거지. 맞아요. 그냥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을 하더라도 할 말은 하고 맞아요. 그냥 막 말 못하고 속 아리하거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마음 이건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타이거에게 타이거가 네. 그렇게 하지는 말자. 네. 그겁니다. 근데 아까 연예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방송국에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보셨는지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 여기서 작가를 접어도 될 정도로 많이 봤어요?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TV 예능에는 잘 안 나가도 엄청 되게 네임드 막 진짜 대네임인 사람들이 라디오는 많이들 나와주시잖아요. 아니요. 라디오를 의외로 겁내하는 분도 많아요. 오, 정말? 너무 그 말 그대로 편집이 안 되고 생방송은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녹음을 하더라도 그치. 이게 매체 특성상 귀로밖에 안 들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뉘앙스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TV는 뭐 자막이라거나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로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귀로만 들으면 그게 확대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필터 없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은 정말 홍보 아니면은 뭐 홍보나 인맥 아니면은 조금 나오기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라이브만 봐도 가수들은 이게 너무 사실적이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공연장보다도 라디오 라이브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리고 예능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를 부른 거를, 그러니까 뭐 립싱크를 한다는 건 아닌데, 라이브라고 했으면 라이브는 맞지만 음원을 가져가서 소속사에서 튠을 다 잡아서 다시 보내거든요. 저희는 없죠. 네, 근데 이제 라디오는 그게 안 되니까 뭐 음악 방송은 라이브 같은 뭐 AR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무슨 뭐 예능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통은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부분 같은 거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 음원을 재녹음을 하는 건 당연히 입싱크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는 절대 안 하는데 그래도 잡을 부분은 잡아서 많이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이거 뭐 튠 잡으실 거예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냥 내세요 하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라디오는 그게 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AR 같은 MR을 쓰는 가수도 있었는데 정말 생 MR이었던 가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라디오에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은 분명히 춤추면서 하던 노래를 라디오에서 하는 거면은 더 편하게 부를 것 같은데도 가수분들이 표정이 너무 긴장한 거예요. 맞아요. 엄청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필터 없이 그대로 생 귀에 바로 가 꽂히는 거라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내가 뭐 내 이름으로 라디오를 하는 일은 보통 잘 없지만 그래도 DJ로 누군가를 부른다면은 이 사람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분은 아직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네. 그럼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궁금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최애의 그 라디오 메인 작가로 DJ 대 작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글이지만 DJ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DJ의 생각을 이런 거겠지라고 약간 추측하면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덕질을 하면서 지금은 자신 있어요. 그런 걸로 써줄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하긴 예전에 그런 선배도 있었어요. 어떤 되게 선배요? 좋아하던 가수가 이제 DJ로 오게 됐어요. 이미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언니도 제이가 와서 DJ와 작가로 만나게 됐는데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선배는.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 나는 하려면은 약간 탈덕을 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너무 막 화이팅 이러면서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덕후인 거를 유지하면서는 못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그분이 부담될까 봐요? 아니면은 그분도 부담되고 나도 2%의 폐를 끼칠까 봐.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방송국 놈들로서 이거 해주세요. 맞아, 시켜야 될 일을 해야 될 일도 있고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 그걸 이제 분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디오는 특히 너무 밀착돼 있고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닌데. 가족보다 더 만나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는데 그거를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 화성 경기장 1층에도 못 앉거든요. 올해 멤버십을 구매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앉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층은 아마 안 앉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도 약간 전 너무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예전에 광주 경기를 갔는데 광주 경기는 2층이어도 엄청 가깝거든요. 광주 구장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기를 봤어요. 그때. 막 너무 떨리니까 막 스코어 안 보이고 괜히 눈을 마주칠
붙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모든 새우젓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막 임모탄처럼 날 보셨어 막 이런 느낌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봤거든요. 그때 친구들한테 야 다음엔 여기 앉지 말자. 그리고 뭔가 그냥 어떤 폐를 끼치는 거 무슨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것도 자의식 과잉인데 매일 만나는 프로그램에서 내 최애를 만나면은 그게 그냥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뭔가 덕후들 특유의 나는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망쳐놓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전에 같이 일했던 DJ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되게 화제가 됐던 배우가 나왔는데 네. 저희가 막 호들갑이 난리가 났어요. 막 네. 작가랑 PD님까지 다 막 그거 너무 잘 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티를 냈더니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 너무 그럼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약간 자제해야 된다고 제작진은 특히 더 그래야 된다고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 저는 굉장히 막 약간 일코 같은 거 티 안 내려고 약간 하지만 그래도 작가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분위기는 좋게 그러니까 긴장은 풀게 해드려서 방송에 들어가게는 해야 되니까 작품 잘 봤어요 라거나 뭐 이렇게 뭐 이번 노래 좋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얼마 전에 저의 최애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저는 일주일 동안 같이 방송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티를 내도 되나 좋다는 티를 네.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좀 자제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근데 제가 이런저런 경로로 수집해본 결과 그분은 잘한다. 그래도 팬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좀 보듬어 주는 거 그런 말랑말랑한 분위기가 돼야 좀 더 편해하실 것 같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네. 아낌없이 티를 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저도 어떤 그 자주 하는 게 아닌 행사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영화제 같은 데를 가거나 뭐 독립출판 페어를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인터뷰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되게 한껏 경직돼 있다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한줌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갑자기 뭔가 내 편 하나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입이 좀 풀리고 말이 풀리고 그럴 때가 있어서 뭐 분명히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어쨌든 채를 DJ로 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일단 일어난 다음에 고민하는 걸로. 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와본 다음에 뭐 이겨내든지 이겨내야죠.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한 언제까지 작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누구라고 샤라웃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이루어지니까요. 네, 또 그때까지 저는 이겨내야죠. 원래는 모시기로 했을 때 저 너무 덕후로만 나가는 건가요? 라고 해서 아닙니다. 라디오 작가로 나갑니다. 라고 했지만 절반은 또 얘기를 하고 보니까 덕질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또 다른 얘기는 다음에 또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처음이 어렵지. 네. 두 번째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럴수록 들을 수 있는 비욘세가 하나 주는 게 너무 슬퍼요. 킹 작가님이 처음 나왔을 때 3번 나눠서 들으셨는데 3번 이상을 나눠서 들으셨는데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저 이제 점점 게스트 풀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나와야 돼가지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준비해 오셔야 되고. 혼자 사는 뭐 TK. TK 차녀도 괜찮고요. TK 차녀 쌍도걸 얘기도 또 해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있겠죠. 네. 사연도 읽을 수 있고요. 네네. 뭐든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뭔가 라디오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견이나 싫어하시게 되면 어떡하죠? 왜 어떤 부분이 걱정이에요? 드러내게 얘기해 보세요. 자른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는 라디오 작가님 많거든요. 작가님 타이거 작가님 멋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작가 생각보다 드세지 않고요. 맞아.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저도 출연자로 한 번씩 가보면은 일단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출연자를 10분 전에 부르시는가. 예능은 1시간 반 전에 부릅니다. 저희는 30분 전에 부르고도 미안해하거든요. 직전에 저는 맨날 주차장에 갔는데 막 20분 남았거든요. 전화 하나.
왜 그렇지? 막 나 혼자 허겁지겁 갔는데 다들 일찍 오셨네요. 왜? 어떻게 생방송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매일 해야 되니까. 네. 솔직히 그렇게 일찍 안 해도 너무 잘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매일 뭐가 바빠요. 그렇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를 듣고 계시는 모든 작가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라디오 작가를 작가계의 공무원이라고 하시면서 근데 저는 예능 작가로서 그 얘기 많이 회자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능 작가들끼리도.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저도 쉴 때 아예 다른 업계는 아니죠. 뭐 다른 장르의 방송을 위해서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라디오 작가를 10년 했다고 하니까 공무원이고 이렇게 똑같고도 신고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원고 톡톡톡톡 쓰고 일하셨겠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면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상처를 받고 저희는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다르게 갈라서는 느낌인데 뭔가 라디오 작가들도 나름 치열하게 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매일 오프닝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선생님께서 그 오프닝 매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부터 저는 노고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거 없이 다른 데에 비해 좀 수월하게 일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공개 방송이 있고 매일매일 게스트가 있고 2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DJ 역량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작가들 월급 루팡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라디오 작가들이 좀 쉽게 일하잖아, 쉽게 돈 벌잖아. 물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월급도 적어요. 그만큼 월급도 적은데 네. 그렇다고 일도 적은 게 아니라 해야 되면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뛰어다녀야 되고. 뭐 예능도 나름대로의 힘든 거야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모두가 돌아가면서 쉬는 뭐 날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고 뭐 대본을 쓰고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하나라서 근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라디오 작가가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도는 것도 아니고 뭐 소품을 챙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촬영 시간이 엄청 긴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7일을 하잖아요. 네, 7일을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7일을 한다는 거를 주말까지 다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오프닝을 진짜 들어보면 이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죠? 뭐 다들 요즘 뭐 하셨어요? 뭐 어디 뭐 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 앞에 거의 에세이 한 편 같은 게 이제 매일매일 나가니까 저는 그 이슬아 작가님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라디오 작가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 중에는 누군가의 인터뷰도 있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생각 어떻게 하지? 라디오 오히려 저는 자주 얘기했잖아요. 작가님한테는 저는 이게 매일매일 에세이 마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들이 해봐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는 저희도 그 엄청 빡셈을 알죠. 한 번의 녹화를 위해서 거의 2-3일 그 앞에 2-3일은 거의 밤새고 쾌하게 막 모든 준비 한 번에 모든 게 돼야 되는 그걸 위해서 긴장하고 있는 게 TV 쪽이라면 라디오는 정말로 그거를 일주일로 분산해서 그 고통을 나눠서 분산해서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그리고 만약 지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성향이 더 맞는지 맞아 생각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면접 때 그 얘기를 하신 분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실 것 같아요. 많은 그 예능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그걸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걸 회식에서 얘기하는 거랑 면접에서 얘기하는 건 다 다른 것인데 여러모로 너무 무례한 사람 만나가지고 네가 해봐라 라고
부러우면 네가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치유 받았습니다. 네. 저희 비욘세 한 줌단이라고 네. 늘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원래는 6시에 만났는데 네. 정신을 차리니까 산책을 2번이나 시키고 강아지를 네.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이제 11시를 넘어가지고 네. 지금 자고 가셔도 될 판인데 아우, 네네. 네 처음 비욘세 나오셔서 어떤 기분인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지금 기분이 좀 다른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훨씬 아니 어쩌면 이렇게 분위기는 제가 딱 생각했던 분위기인데 네. 저 계속 걱정이 드는 게 저 캥 작가님 너무 좋아하는데 네. 발끝에도 못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들으시던 분들 이 회차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실까 봐 너무 겁나는데 네. 캥 작가님, 준 언니님, 짐송님, 맨님 나오시는 모든 네. 분들 너무 존경하고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방송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혼자 방송을 하더라도 이어오신 혼세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주 듣고 매주 하트 누를 거고요. 네, 진짜 저는 혼세님이 지치지 말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되게 안 음. 지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저번 주 편집할 때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막 시달린 일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뭔가 밥도 못 먹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네. 그날 막 회의도 까먹어가지고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한번 막 그럴 정도 멘탈이 진짜 엄청 개박살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가 비욘세 편집하는 날이라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런 네. 일은 잘 진짜 없었는데 저도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아서 근데 그래도 밥 안 먹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편집은 해가지고 이제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짐송님이 그러면 이번 주는 좀 그렇게 해라. 네. 그냥 좀 미루든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이런 일 때문에 비욘세가 한 주를 못 나가면 너무 빡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게 너무 나의 중요한 일에 영향을 주면은 나는 맞아요. 이걸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서 나는 비욘세는 무조건 내야 된다 해가지고 소중해. 네, 그래가지고 진짜 아등바득해서 막 진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서 정말 짐송님도 혼세님 성격도 혼세님도 혼세님이야. 혼세님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뭔가 막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어떻게 비욘세까지 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이거 하나 했으면은 이번 주를 우당탕탕 했어도 비욘세만 순조롭게 나갔으면 그래도 이번 주 뭔가 할 일은 잘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전에 한동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런 복잡한 와중에 생전 처음 나오는 사람을 네. 게스트로 쓴다는 게 부담이고 걱정이셨을 텐데 이런 시기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네. 얼굴 텄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템 회의를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발 그 자꾸 캥 작가님이랑 네. 비교하는 모든 게스트분들이 너무 웃긴 게 우리가 비밀 보장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웃기다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코미디 팟캐스트가 아닌데 그분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알겠고요. 너무 많은 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가지고 사랑해요.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들 지금 이렇게 한껏 그 움츠러 들어 있는 네. 타이거 작가님을 위해서 여기저기 뭐 댓글이나 네. 트위터나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뭐랄까 그런 쌍도걸 TK 차녀 덕질 얘기도 좋고요. 덕질 얘기도 좋고 왜냐면 덕질을 7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년 덕질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날은 자고 갈 수도 있어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 항상 준비됐기 때문에 자고 갈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클로징 멘트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들어서 아는 거랑 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